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60만 원을 넘으며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종가 기준 50만 원을 넘은 데 이어 오늘장 초반 최대 65만 9천 원을 기록하며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당시 시가총액도 28조를 넘기면서 기존 시총 11위였던 HD 현대중공업을 넘어서고 11위에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메타 등 빅테크들이 뛰어든다는 소식에 국내 로봇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유일 로보틱스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같은 시간 휴림 로봇, 두산 로보틱스 등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독주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 다른 빅테크가 잇따라 참전을 시사하며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티웨이 항공이 20%대 급락 중입니다. 경영권을 둘러싼 1대 주주와 2대 주주 간 분쟁이 종결될 가능성이 나오면서입니다. 관련 종목 주가도 줄줄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티웨이 홀딩스는 20%, 대명 소노시즈는 12% 넘게 각각 빠졌습니다. 이날 가격이 출렁인 배경은 티웨이 항공 1대 주주인 예림당이 지분을 2대 주주인 대명 소노그룹에 매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영향입니다. 해당 매각이 성사되면 티웨이 항공 경영권은 대명 소노가 확보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격적인 배당 정책을 내놓은 레드캡 투어가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레드캡 투어의 주가는 지난 13일 보통주 한 주당 2,000원을 현금 배당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놓으며 상한가로 직행한 뒤 14일 13.29%, 17일 4.41% 올라 오늘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지정일 포함 3거래일간 30분 단위로 매매 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 매매 방식이 적용됩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점심 맛있게 드셨을까요? 점심 먹고 나른해질 수 있는 이 오후, 주식 대가들의 성공 노하우로 일깨워 보겠습니다. 주식 성공 백서 지금 바로 시작할 거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현재 상승하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하락하는가 하더니 오후장 들어서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현재 코스피는 0.57% 상승하며 2623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역시도 0.15% 상승하며 769선 지나가지고 있네요. 양시장 모두 수급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여전히 팔아내고 있는 우리 시장입니다. 섹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섹터 로봇 정말 강합니다. 이외에도 의료 AI, 반도체 장비, 방산까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종목 잘 선별하셔서 잘 대비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노하우 낱낱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방송 말미에는 전문가님께서 오늘도 선별하신 히든 종목 갖고 오셨습니다. 이 히든 종목도 끝까지 함께 하셔서 담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성공으로 향하는 지름길 주식 성공 백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를 도와주실 전문가님 모셔봐야겠죠? 최강창님 전문가님을 소개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장 오후 들어서 다시금 힘내주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시청자분들도 좀 힘내서 저희 방송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시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양지수 모두 또 다시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이번 주는 뭐 지속적으로 저는 상승 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특히 삼성전자가 또 호재 이슈가 나왔죠. 3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지수를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오늘 외국인 수급이 조금 부족한 상황인데 이 외국인 수급이 언제쯤 들어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지금 상승 종목하고 하락 종목이 비슷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로봇하고 그다음에 AI 쪽 관련 종목들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방산주도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양 시장에서 모두 지금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이 공격적으로 좀 지수 방어를 해주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지수 지금 상승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개인만이 지금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달러가 지금 한 1,400선에 1,400원 선에서 지속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좀 떨어져야 외국인 수급이 좀 공격적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달러 환율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엔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엔캐리 트레이드 그 또 여파가 또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BOJ에서는 지금 금리를 지금 인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제가 요 121선 이번에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그 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일단 5일선과 11선, 21선 같은 경우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돌파하는 게 쉽습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61선과 이 121선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장기 이평선이죠. 예, 장기. 근데 이 장기 이평선은 사실 뚫기가 어려워요. 예, 어려운 상황인데 이 장기 이평선을 뚫었다라는 거는 이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돌파를 했다라는 거는. 그래서 좋은 흐름이 지속적으로 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오늘 삼성전자가 그 3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코스피 지수를 지금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죠. 양봉이 나오고 있으면서 5일선 타고 지금 올라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달러가 조금 떨어지게 되면 공격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올 거고요. 삼성전자에도 지금은 연기금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자사주 매입, 10조 원의 자사주 매입 이슈로 해서 주가를 방어를 했어요. 그 다음 날 급등이 나왔죠. 4% 넘는 급등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자사주 소각 또 이슈로 어떻게 보면 기업 차원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기업 차원에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다. 주가 방어를 하고 있다. 이제 고무적인 내용이죠. 여기에서 상승 모멘텀, 강한 좀 상승 모멘텀, 확실하게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된다라고 하면은 사실 급등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피 말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좋은 흐름이죠. 네, 코스닥 한번 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그 전부터 121선 돌파하면서 이평선이 지금 정배열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61선도 살짝 들어 올리면서 요게 이제 정배열로 간다라고 하면은 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코스피랑 코스닥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5일선, 11선, 21선, 121선, 61선 이게 이제 다 지지 라인이 되거든요. 요런 선들이.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방을 좀 제한 둔 상태에서 상승으로 갈 확률이 좀 높아요. 물론 뭐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상승 흐름으로 갈 거다. 그래서 좋은 시장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투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해서 큰 수익, 목표 수익률을 높게 잡고 갈 거냐 이런 부분도 이제부터는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그런 시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2024년도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2025년부터는 아마 글로벌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흐름이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도 지금 계속적으로 종전 이슈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유일하게 북한 땅을 밟아본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긍정적인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일단 방송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우셔가지고 내일부터 바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긍정적인 우리 시장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이슈가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고민 많으셨을 텐데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님께 그 해답 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전문가님의 분석, 장 시작 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8시 40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방법은 하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본격적으로 주식 성공 백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1장 테마의 발견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는 정말 수많은 이슈들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도 내일장에서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테마와 종목만 쏙쏙 뽑아 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인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네. 어제 짚어주신 내일장 종목들 제가 하나하나 체크해봤는데 오늘 역시나 3가지 종목 다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히든 종목은 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만큼 오늘 키워드 어떤 종목인지 궁금한데 오늘은 어떤 키워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 중요 키워드 한 3개 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가 3조 원의 자사주 소각 결정을 했습니다. 주주에 대한 가치를 제고한다. 주주를 많이 생각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주가를 방어하는 모습이에요. 기업 차원에서. 그리고 연기금도 지금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를 담아주면서 같이 주가를 방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연기금에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바닥일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지금 외국인은 아직 뭐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3개월 동안 3조 원의 자사주를 매입할 동안 주가는 4.67%가 상승을 했고요. 보통주 5천만 주를 규모의 주식을 소각을 결정했다라고 오늘 밝혔고요. 예정일은 20일입니다. 예정일. 소각 예정일은 20일이에요. 그래서 당분간은 삼성전자가 조금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AI하고 로봇이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하는데 우리가 다들 의심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뭐 HBM이라든가 물론 메모리 쪽 HBM은 지금 뭐 SK 하이닉스에 밀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우위를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파운드리라든가 HBM도 지속적으로 뭐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뭐 경쟁사인 뭐 AMD, 뭐 메타 뭐 이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인텔 이런 쪽으로 납품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면 오늘 흐름이 좋죠. 오늘 흐름이 좋고요. 어떻게 보면 이쪽 지금 부근에서 박스권 형태의 흐름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돌파하는 순간이 좀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이 되겠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하고 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 121선을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 보인다라고 하면은 요 지점부터는 외국인이 충분하게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1분기 실적, 뭐 잠정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내서 HBM 비중이라든가 이런 파운드리 쪽 매출 비중이 만약에 높아졌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좀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죠. 외국인은 실적이 잘 나올 거다 이런 예상치로 매수를 하진 않아요. 실제로 그 실적이 숫자로 찍혀야 외국인의 매수세가 공격적으로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뭐 HBM을 납품할 예정이다 이런 걸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AMD의 HBM 공급이 확정됐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다. 뭐 이런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발생되면 여기에서 급등이 나왔을 때는 이제부터는 약간 좀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제가 봤을 때는 또 좋은 이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업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주가를 방어하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그 전에 여기서 4만전자를 한번 찍었어요. 49,900원까지 갔던 적이 있었죠. 49,900원. 이날 자사주 매입 이슈가 뜹니다.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그러면서 바로 크게 양봉을 세웠죠. 그리고 다음 날 갭으로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주가를 방어하는 모습이에요. 기업 차원에서 주가를 방어한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저점은 좀 제한적이겠죠. 그리고 연기금에서 또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바닥을 잡고 저는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다 같이 움직일 거고요. 최근에 움직임들 다 좋거든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근데 원체 많죠. 그래서 뭘 사야 될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돼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전쟁 이끌 K연합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난립니다. 그죠? 예, 중국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K연합군.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예, 정부에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지원 사격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로봇 연합 정부 주도하에 출범을 합니다. 인간형 로봇이에요. 휴머노이드 로봇. 제가 이 로봇 테마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약 9경 글로벌 시장이 9경 정도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게 엄청난 규모거든요. 이게 9경이면.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기득권을 가져가면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고점이 어딘지 모르고 지금 뭐 우주로 가고 있는데 주가가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고점에서 힘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대주주는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지금 휴머노이드 개발을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라든가 아니면 그 로봇의 뭐 부품 이런 부분들 그런 또 재료 부품 관련 종목들이 있겠죠. 그런 종목들 지금 바닥권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또 한번 담아보신다면 좋은 수익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그 전에 그 로봇 테마주 중에서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오늘 갑자기 상한가를 간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52주 신고가도 세웠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이었어요. 사실 로봇 테마주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시작을 안 했죠. 예. 선발대 이후에 이제 그 뒤늦게 지금 합류를 한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로봇주 중에서도 아직도 합류 안 한 그런 로봇 테마군들도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관련 종목들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예. 신고가입니다. 신고가인데 이 신고가를 상한가로 기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유일 로보틱스가 예전에 클로봇이 어떻게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로봇 시장을 끌었었는데 유일 로보틱스도 당분간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유일 로보틱스가 좀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키워드는 현대로템입니다. 방산주죠, 방산. 네. 지금 우리가 물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 돌파하면서 지금 온통 관심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현대로템도 지금 52주 신고가 계속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현대로템도 K2 전차, K2 전차 관련해서 방산주로 엮여 있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매출이 3조 5천억이에요. 5천억 매출이. 근데 지금 받아놓은 수주 잔고가 12조가 넘습니다. 예, 이거는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긴 해요.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방산 쪽에서 거의 뭐 30조 원 규모의 수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해 매출이 10조 원이 조금 안 되죠. 9조 얼마인데 10조 원이 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3년치 물량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로템도 마찬가지예요. 예, 3조 5천억 매출이었는데 지금 12조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생산 볼륨만 좀 높이거나 신 공장을 많이 건설한다라고 했을 때는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큰 폭으로 뛸 거고요.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9만 원을 돌파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작성을 했어요. 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왜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동안 너무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대로템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방산 이슈도 있지만 사실 철도 대장주기도 해요. 예. 이거 철도 대장주입니다. 대장주. 예, 대장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 종전 이슈가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건설이 큰 수혜를 받을 거예요. 건설이 큰 수혜를 받을 건데 이 건설이 되기 전에 먼저 깔리는 게 철도거든요. 예, 먼저 깔리는 게 철도입니다. 왜냐하면 물류가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철도가 먼저 깔릴 거예요. 그러면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수도권에 있는 이게 약간은 지금 약간 계획이 좀 주춤하긴 한데 이미 계획안은 다 통과가 됐어요. 지금 수도권에 있는 지상 구간에 있는 철도 구간들을 다 지하화하는 계획이 지금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그 규모도 수조 원대 규모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재건 이슈도 지금 800조 원이거든요. 네, 800조.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방산 이슈도 있지만 철도 이슈도 있기 때문에 관련 이슈로 좀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다. 현대로템 차트를 보시면 지금 계단식 상승을 하고 있죠. 이건 뭐 조정을 안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예, 보면. 그 전에 이쪽이 52주 신고가거든요. 예, 이때도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이 현대로템. 한번 뺍니다. 예, 안 갈 것처럼. 그러면서 여기에서 온갖 지지선이 다 만나죠. 제가 그 전에 이동평균선 한번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5일선 매매하시는 분 있을 거고, 그다음에 11선 매매하시는 분 있을 거고, 21선 매매하시는 분 있으실 거고, 60선, 121선 매매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다 모여 있죠. 네, 정확하게 좋은 매수 타점이었다 여기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급등한 이후에 지금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도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 이거는 이제부터는 5일선 닿을 때마다 매수해보시면 5일선 매매도 가능한, 단타 매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키워드는 이 정도 3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AI, 뭐 로봇, 그다음에 반도체,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뭐 제약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로 조금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고요. 앞으로는 당분간은 아마 요 정도 테마군에서 지속적으로 좀 단기 트레이딩 해보시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키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네, 이렇게 오늘 하루를 3가지 키워드로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반도체였는데요.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 짚어주셨습니다. 삼성전자가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지 궁금한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의 전망도 최창림 전문가님이 계속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강한 테마인 로봇인데요. 로봇 안에서는 오늘 52주 신고가 상한가를 동시에 기록한 유일 로보틱스 주목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에서는 현대로템도 짚어주셨네요. 항상 이렇게 든든한 섹터와 종목만 준비해주시는 최창림 전문가님이신데요. 그만큼 혼자 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님과 매일매일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매일 오전 8시 40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함께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테마와 종목 어떤 게 있었는지 보기 쉽게 보여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제2장 성공투자 백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뽑아본 종목들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지 이 전문가님의 기법을 배울 수 있는 명품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기법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네. 어제 6가지 패턴 배워봤잖아요. 네. 배워보니까 조금은 이 패턴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전문가님의 시각을 따라잡기에는 한참 부족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어떤 기법 배워야 전문가님의 시각을 좀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 전일 그 기법을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시간이 약간 좀 부족해서 좀 추가적으로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그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는 좋은 시장이 열릴 건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약간 부담스러운 시장이었습니다. 제가 앞서 그 지수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부터는 지지 라인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약간 공격적으로 집중 투자도 가능한 이런 그런 시기가 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단기 트레이딩 많이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단기 트레이딩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단기 트레이딩을 하려면 다음 날 어떤 캔들이 만들어져야 되는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이 단기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설명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섹터군이어야 됩니다. 통상 요즘에는 뭐 로봇 그리고 반도체가 거의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산발적으로 제약바이오라든가 우크라이나 재건도 움직이고 있어요. 만약에 오늘 단기 트레이딩을 할 거면 오늘 어떤 이슈가 강세일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 이슈가 아니라 오늘 어떤 섹터가 움직이는지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떤 섹터가 움직이는지. 그런 섹터가 움직일 때 시장의 관심도가 높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섹터가 오늘 강세 흐름이다. 사실 최근에는 장 초반에 어떤 섹터군이 올라갈지 약간 좀 애매한 시장이에요. 그만큼 수급이 좀 부족하다라는 내용이고요. 지수가 전반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수급이 전체적으로 좀 분산된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도하는 테마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로봇이죠. 로봇인데,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을 할 거면 오늘은 로봇 주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섹터가 움직인다라는 거는 쉽게 빠지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시장의 관심도가 높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게 기본 베이스로 깔린 상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양음양 패턴이에요. 사실 이 양음양 패턴과 적산병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런 패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양음양 패턴은 거래량이 중요해요. 그 전에 없던 거래량이 나와야 됩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거래량이 적다가 이렇게 터져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출발 신호예요. 나 간다라는 출발 신호입니다. 그리고 양봉도 이렇게 크게 서야겠죠. 이게 양봉이 크면 클수록 좋아요. 크면 클수록. 그리고 웬만하면 15% 이상 되는 양봉이면 더더욱 좋습니다. 윗꼬리는 상관없어요. 윗꼬리는 이렇게 그리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상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양봉이 나올 때, 이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평선 중에 뚫기 어려운 이평선 뭐라고 말씀드렸죠? 61선과 121선 말씀드렸습니다. 장기 이평선으로 분류되는 이평선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양봉이 60선을 돌파한다. 이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60선을 돌파하는 양봉이다. 또는 121선을 돌파하는 양봉이다 라고 하면 매수 타점으로 굉장히 좋겠죠. 왜냐하면 이런 이동평균선들은 뚫기가 어려운데 이런 이평선들을 뚫으면서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거는 굉장히 강한 그런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61선, 121선 이평선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 전에 만약에 박스권을 그리던 그런 흐름이었어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네요. 잠시만요.
박스권을 그리던 흐름이었어요. 박스권을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박스권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면서 이런 양봉이 섰다. 라고 했을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매수할 때 가장 좋은 타점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돌파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이런 양봉이 섰다라고 했을 때는 상승 추세가 추가적으로 이어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양봉이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음봉이 나오는데 이 음봉의 거래량이 적습니다. 이 음봉은 거래량이 적으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무서워하실 필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 거래량이 적다라는 거. 그리고 이 양봉을 보시면 저도 자주 보는 거예요. 이게 기준봉이 됩니다. 이 양봉이. 양봉이 기준봉이 되고요. 절반을 나눠요. 절반을 나누면 저는 여기를 지지로 봅니다. 지지로. 그래서 이거를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저거를 분봉으로 보잖아요. 분봉으로 보면 예를 들어 장대 양봉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기준선이죠. 분봉으로 보면 여기가 시가잖아요. 여기가. 아침 9시에 시작가입니다. 시작가. 그럼 주가는 예를 들어서 1분봉 그리고 3분봉, 5분봉 상관없어요. 분봉. 예, 분봉으로 올 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여기가 이제 최고가죠. 예, 최고가. 여기에서 최고가를 맞고 흘러내립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매수 타점이에요. 예. 왜냐하면 여기가 지지 라인이니까. 통상 여기서 지지 한 번은 받습니다. 한 번은. 그래서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장대 양봉 기준봉에 요 기준선 요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 사실 100%는 없죠. 예, 100%는 없어요. 100%는 없어요. 여기에서 음봉 나오고요. 만약에 이날도 음봉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자, 다음 날도 이 양봉이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오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음봉이 나왔어요. 근데 저 기준선을 밟고 있다. 만약에 절반을 밟고 있다. 그러면 저것도 종가 매수 유효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구간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서 봤을 때는 여기 종가가 되겠죠. 여기 종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시초가 매매가 가능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시초가가 이 음봉의 몸통 안에서 시작을 해요. 약간 상승하면서 시작한 거죠. 여기가 종가니까, 예, 전일 종가니까 어제보다 약간 상승, 그러니까 플러스권에서 시초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날 시초가 공략도 유효하겠죠. 예, 시가 공략 유효하겠죠. 이날 종가 공략 가능하겠죠. 이날 종가 공략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캔들은 못 보는 상황이잖아요. 이 두 캔들만 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두 캔들만 보고도 이날 캔들이 나올 거를 예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이거 없다고 쳤을 때.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만약에 여기서 음봉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추가 매수 한 번 더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왜냐하면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날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다음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양음양 패턴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설명드렸는데 제일 중요해서 그래요. 예. 제일 중요하고 가장 쉽기도 하고요. 자, 적산병입니다. 적산병은 여기가 종가죠. 네, 종가. 이 양봉이 세 개가 연달아 섰다라는 내용이에요.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바닥권에서 나왔을 때는 상승으로 주가가 상승 흐름으로 이어갈 것으로 좀 확률적으로 높은 그런 패턴이고요. 만약에 상승 추세에서 이런 적산병 패턴이 나왔다. 그러면 보통 여기서는 급등을 합니다. 상승 추세에서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여기가 종가예요. 여기가 종가고요. 그리고 여기가 시초가입니다. 예. 이거 다 보셔야 되는 게 여기가 시초가. 그리고 여기가 종가. 여기가 종가죠. 지금 보시면 어제 종가보다 시초가가 밑에 있어요. 그리고 종가는 어제 종가보다 높이 있고요. 그리고 셋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통 안에서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몸통 안에서 시초가 그리고 종가는 더 위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캔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의 트렌드에 부합되는 섹터군이어야겠죠, 종목이. 그런 종목들 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네, 나옵니다. 요거 또 찾아보시면 나와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이라든가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뭐 재료 부품이라든가 소부장 쪽 좀 가벼운 종목들 단타니까 그런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요거 뭐 흑산병도 있어요. 흑산병도 있는데 그거는 뭐 다음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장악형 캔들이에요. 상승 장악형 캔들인데 이거는 그 전날 이 음봉을 잡아먹는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날 거래량도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거래량. 네. 거래량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상승 추세로 간다라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두 캔들 이후에 다음 캔들은 양봉이 설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종가도 가능하겠고요. 만약에 다음 날 시초가를 살짝 띄운다, 요 위에서 띄운다, 그러면 요 시초가 공략도 가능하겠죠. 가능할 거고요. 지금 요 점선들은 여기에서는 이제 지지가 되는 그런 선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지 라인. 1차 지지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2차 지지인데 사실 2차 지지까지 가면은 좀 위험하죠. 예. 우리는 단타니까. 예. 2차 지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날 당연히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좋겠죠. 예,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올수록. 항상 거래량은 많은 게 좋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음봉에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다? 그건 안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음봉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요. 만약에 음봉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예. 장 초반에 쭉 끌어올리다가 매도 폭탄이 나오면서 쭉 뺀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윗꼬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윗꼬리. 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매도가 더 이루어지면서 이런 캔들이 나왔다. 근데 여기에 거래량까지 많이 터졌어. 이게 사실 제일 안 좋은 캔들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상승 추세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나왔다. 이러면은 저는 되게 위험한 캔들이다라고 봐요. 여기에 거래량. 왜냐하면 이게 여기가 만약에 52주 신고 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계속적으로 올라가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지점이 52주 신고가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52주 신고가를 터치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빼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캔들이다.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기 때문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돌파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고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래량도 많고 그리고 윗꼬리를 길게 그린 상태에서 음봉 떨어졌다. 굉장히 위험한 캔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관통형이에요. 저는 이 관통형을 음봉에서는 사실 안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봉에서 많이 봅니다. 지금 이 점선이 이 음봉의 절반이에요. 원래는 이게 양봉이었으면 위에서 내려올 때는 여기가 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실제로 이걸 사용을 합니다. 이게 분봉상 이렇게 올라갔다가 최저가와 시가와 최고가 이 절반 여기가 매수 타점이에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반등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가 매수 타점인데 지금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음봉이면 여기가 저항이에요. 저항. 저항. 절반이니까 음봉의 절반이니까 그러면 통상 주가가 여기에서 한번 맞고 이렇게 맞고 내려와야 돼요. 맞고 내려와야 돼.
근데 이거를 돌파를 한 거예요, 저항을. 뭐 이평선 하나 돌파하듯이 저항을 돌파를 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 음봉의 절반을 먹는 양봉이 쓴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 확률이 100%는 없어요. 100%는 없고요.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통형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관통형에서는 이 절반 이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상승 반격형인데 음봉이 크게 떨어집니다. 음봉이 크게 떨어지고 그 다음 시초가가 엄청나게 떨어져요. 시초가가 여기가 시초가죠. 9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들어 올린 거예요. 매수가 막 들어오면서. 근데 이날 종가 여기 종가죠.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것도 종가인데 이 종가가 서로 맞물리지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떠 있는 상태죠. 예. 이런 떠 있는 상태를 상승 반격형이라고 하는데 이 상승 반격형은 이 음봉이 떨어지고 나서 이날 시초가 있잖아요. 이 시초가가 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수록 신뢰도는 더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수록 좋아요. 몇 프로가 떨어지든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엔 이 캔들을 만들어내면 돼요. 근데 시초가가 많이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수록 이 상승 반격형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여기서 보시면 요 두 캔들만 보면 저거예요. 상승 반격형. 그죠? 요 두 캔들만 보면. 그 다음에 양봉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 샛별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얘가 이제 또 더 간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잡는 게 낫겠죠. 이 캔들에서. 여기서 잡는 게 낫겠죠. 예, 종가에 잡아도 되고요. 그리고 다음날 여기서 종가에 잡아도 됐는데 다음날 시초가가 살짝 뜨면서 여기서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서도 시초가 공략이 가능하겠죠. 여기서도. 예, 공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상승 반격형이 나왔을 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다음 흐름을 보든가 아니면 종가 매매를 하던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를 뭐 더 자세하게 풀려고 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이런 캔들들이 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근데 일단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패턴이죠. 양음양 패턴과 적산변 패턴이 가장 중요한 패턴이기 때문에 지금 섹타군 잘 움직이는 섹타군들 있잖아요. 로봇, 반도체 이런 쪽에서 찾아보시면 분명히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시장 영향 없는 단타 매매 기법 만나봤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의 필수 관문인 내일장을 예측할 수 있는 기법이었는데요. 전문가님이 누누이 강조하시는 로봇, AI, 반도체와 같은 최강 섹터에도 꼭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최창림 전문가님이 단타 기법의 일타이신 만큼 매일 함께하셔서 최강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고요.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매일 오전 8시 40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서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주식 성공백서 제3장에서는요. 대망의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종가 베팅 성공적으로 하시려면 꼭 시청하셔서 알아가셔야 되니까요.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3장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상승하고 있는 우리 시장이지만요. 그 안에서도 우리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만 쏙쏙 뽑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전문가님. 네. 올해 초부터 보면 조선과 방산이 이끌고 있는 우리 시장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좀 이미 오른 종목들이 많아서 어떤 종목을 사들일지 고민이 정말 많이 되던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님 꼽아주신 뭐 한화그룹주들, 이런 조선 방산주들 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 약간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른 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우리 한화 관련된 그룹주들 조금 리뷰도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어제 히든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죠. 하나시스템 어제 드렸습니다. 어제 드렸는데 오늘 7% 급등이 나왔어요. 예, 7% 급등이 나왔고요. 제가 그러니까 어제 말고 그 전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이 하나비전이거든요. 요즘에는 하나가 앞에 붙으면 다 날아가죠. 근데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제가 히든 종목으로 드리고 다음날 상한가 갔어요. 그리고 제가 전진건설 로봇도 드렸는데 전진건설 로봇 드리고 나서 또 상한가를 갔고요. 그러니까 오늘 종목은 꼭 참여를 하셔서 수익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과열된 분위기예요.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분위기인데 지금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 이런 부분들은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대응 전략들 저한테 꼼꼼히 챙겨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 드렸던 종목이 하나시스템이 7%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였고요. 근데 저는 아직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직 5일선 매매가 가능한 상황이죠. 예, 이평선이 지금 정배열되면서 이제 이격도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초입 부분이다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시스템 좋은 흐름 보였었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비전 같은 경우도 요 지난 방송에서 드렸어요. 제가 이날 드렸거든요. 이날 드렸었는데 요 다음 날 바로 다음 날 상한가로 갔습니다. 상한가. 예, 상한가 갔고요. 그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삼각 수렴 이 만들어지고 있죠. 예, 여기서 타점 나오면 다시 한번 급등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AI 관련 종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그룹주 중에서 안 갔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참여하셔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히든 종목은 일단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에서 전체적으로 방산에 대한 그리고 조선업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는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고 그리고 조선 산업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방위 산업과 정보통신 기술 분야에서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자, 트럼프 2기에서 가장 수혜되는 그룹주입니다. 네, 그룹주예요. 하나 그룹주예요. 자, 여기서 지금 52주 신고가 돌파하면서 좋은 흐름이고요. 그리고 5일선 매매가 지금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여기가 전에 52주 신고가였거든요. 여기가 신고가였습니다. 신고가였는데 이거를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여기에서 굉장히 큰 거래량이 터졌어요. 예, 거의 뭐 한 3천억 규모의 거래량이 여기서 터졌습니다. 이거 시작가 가겠다라는 거죠. 이 고점 사실 돌파하기 힘든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큰 폭으로 터지면서 상한가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더 상승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은 꼭 참여를 하셔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오늘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이 히든 종목 그리고 꼼꼼한 대응 전략까지 전문가님의 커뮤니티에서만 선물로 담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 참고하셔서 꼭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주식 성공백서 만나보겠습니다. 제1장 성공 종목에서는 삼성전자, 유일로보틱스, 현대로템 만나봤습니다. 다음으로 제2장 성공투자 백서에서는 실전에 필요한 캔들 패턴 분석 배워봤고요.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은 방위산업과 정보통신 기술 분야 안에서 매출이 증가하는 종목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 성공백서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오늘도 최창림 전문가님과 함께했던 1시간이었는데요. 한두 시간 남은 우리 시장 끝까지 함께하셔서 좋은 수익 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